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오랜만에 편입 Q&A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편입을 2번 했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네이버 편입 카페로도 많이 물어보시고 지인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많이 나온 질문 몇 가지를 좀 제가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능 재수를 안 하고 편입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19살 때 현역이었지만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학교를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관리형 스터디 카페를 끊어서 진짜 하루 종일 제가 감히 재수생분들의 노력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해본 적은 없으니까 정말 거의 재수를 한다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진짜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 결과 제가 본 모든 모의고사 중에 수능 성적이 가장 높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어는 정말 누구보다도 진짜 하루에 진짜 한 6시간씩 국어만 쏟았는데도 결국 2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높은 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느꼈을 때 이건 1년 더 한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뭔가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수능에 대해서. 그것도 있었고 제 다음 연도에 그 문이과 통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1년 더 한다 했을 때 크게 메리트가 있는 시험이 아니다, 나한테는. 라고 느껴가지고 과감히 재수를 포기를 하고 20살 때부터 난 편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시험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미리 생각을 해서 계절학기도 들어놓고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편입 시장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편입이 티오가 점점 적어지고 있고 예전에는 편입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저처럼 아예 처음부터 반수나 재수를 하지 않고 바로 편입 시장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꽤 많아져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입의 가장 큰 2개의 장점, 영어만 준비를 해도 되고 지원하는 대학에 제한이 없다. 이 장점 때문에 저는 사실 재수나 반수보다는 이런 면에서 편입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질문은 편입 재수 추천하시나요? 편입 재수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진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편입을 재수했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저는 만약에 편입을 재수할 거면 1년을 이미 편입에 온전히 투자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다시 또 1년을 투자하지 마시고 다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억울하지 않게 다른 활동들도 같이 하면서 단어 외우고 기출같이 감만 잃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시험만 다시 본다는 마인드로 재수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편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도 중요하고 그날 컨디션도 중요하고 그날 이 결국 운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긴 하는데 그날 시험이 나랑 맞아야 돼요.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야 돼가지고 그만큼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해도 떨어질 수 있는 게 편입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억울하지 않게 그 편입에만 한 번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준비를 하면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편입 준비 방향성을 알려달라는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가장 추천드리는 게 학원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생각보다 상담을 되게 잘해주거든요. 그 김영 편입 학원이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데 그 가장 본인이랑 가까운 지점을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지금 어떤 걸로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들을 좀 받고 그걸 기반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강으로 할 거라면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몇 분 정도 이렇게 찾아놓고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 이게 MVP랑 보카바이블이 있는데 저는
1월에 복화바이블 외우다가 3월에 MVP로 갈아탔고요. 큰 이유는 없고 그냥 그 학원을 다녀가지고 MVP로 갈아탔습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MVP로 했으니까 MVP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MVP가 1권이랑 2권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1권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한 6월까지인가 끝내고 7월부터 이제 2권으로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중앙대학교처럼 이제 어휘가 좀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MVP 1에 나올 단어가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지 2에서 단어가 출제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2에 있는 유의어 부분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2로 넘어가기 전에 1을 진짜 꼼꼼하게 봐라. 단어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양치기와 질치기. 그래서 양치기랑 질치기 둘 다 필요한 게 편입 시험이거든요. 양치기는 퀴즐렛 단어장을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1년치를 다 결제를 해가지고 썼거든요. 퀴즐렛에 그 MVP 치면 그 정말 다양한 분들, 다양한 정말 감사한 분들이 정리해주신 것들이 이미 있어요. 본인이 정리하지 않아도. 그걸로 시험 보듯이 외우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버스 왔다 갔다 거릴 때 이동시간 줄이고 밥 먹을 때 그냥 계속 하면서 먹고 그냥 막 몸이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기 너무 힘든 날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라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양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9월부터 하세요. 그 퀴즐렛의 MVP를 제가 찾아가지고 외우기도 했지만 매일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약간 집착병이 생겨가지고 모르는 단어가 하나라도 나오면 다 밑줄 쳐가지고 다 퀴즐렛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노트에다가 다 정리를 하고 집 가서 그날 거를 이제 뭐 10월 28일이면 10월 28일이라는 그 단어장을 퀴즐렛에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타자가 조금 더 빠른 편이라 컴퓨터로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핸드폰이 더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이랑 다음 날 한 3일 정도는 그 10월 28일 단어를 꼭 봤어요. 10월 29일에도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월 30일에도 있고 한 누적을 시켰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마지막 날 일요일에는 일주일치 거를 다 보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안 외워진 단어들만 걸러가지고 다 뭐 10월 마지막 주 단어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 주에 계속 누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질치기. 양치기는 사실 뭐라고 하지? 그 나중에 어휘 시험 보거나 이럴 때 조금 유용할 수는 있거든요. 유의어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 근데 이제 외대같이 좀 문맥을 물어보는 그 학교라든지 아니면 단어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돼가지고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맞출 수 있다든지 좀 이런 경우도 있고 단어 중에서도 좀 뜻이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치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양치기로만은 커버가 안 되거든요. 양치기를 하면 안 와닿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한국어 뜻을 봤는데 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 단어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따로 표시를 해놔서 뭐 학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예문 같은 거 찾아보고 좀 뜻이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이제 따로 좀 정리를 해서 예문 보고 다양한 뜻들을 영영뜻으로 보고 좀 제가 그 단어를 느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전 종합을 다녔는데 저희 논리 선생님께서 그 단어 어휘 그거를 따로 어휘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단어는 좀 꼼꼼하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출에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어서 이렇게 양치기와 질치기를 둘 다 해주시면 됩니다. 문법은 김영편입의 조수연 교수님 문법 인강을 들으세요. 그게 진짜 최고예요. 상대 기출 점수 몇 점이었나요? 항상 90점을 넘기셨나요? 일단 이거 되게 민망한데 아니요. 저는 90점을 절대로 매번 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전 학원을 다녔으니까 학원 문제에서 기출이랑 겹치는 그런 문법 학습지나 독해 문제 질을 이미 많이 받아서 기출을 풀 때 제가 아는 지문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점수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냥 80점대였던 것 같은데 80점 중후반에서 90점 초? 근데 절대 막 안정적 90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균관대가 애초에 저랑 잘 맞는 학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한양대가 저랑
시험 스타일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시험 체질인 것 같아요. 시험 때 저의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다 발휘하고 오는 것 같아요. 때는 제가 그 가채점 했을 때 80점 후반 예상합니다. 참고로 그 전년도 영문과 지원했는데 떨어졌을 때는 92점이었어요. 성균관대 추가 서류 어떤 거 제출하셨나요? 만약에 토익 점수가 낮다면 제출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다익선일까요? 이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추가 서류를 일단은 처음 봤을 때는 토플이 없어가지고 토익 975점, 컴활 1급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낼 때 토익 975, 토플 109, 컴활 1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 낮으면 제출을 안 하는 게 낫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만약에 900점이 안 된다면 안 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서류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나 이런 것도 잘한다라고 자랑을 하고 싶은 건데 사실 이미 문과 편입은 영어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굳이 약간 영어 성적을 내가 낸다면 엄청 점수가 높아가지고 나 이렇게까지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내는 거지 그냥 시험 봤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냥 이렇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냈는데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시험을 안 본 사람일 수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수도 있고 서류 담당자님들이 보시다가 에?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애초에 이 서류를 심사할 정도까지 영어 시험을 잘 본다는 거는 적어도 저는 900은 넘는다고 이제 서류 심사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니까 본인의 판단으로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성균관대가 비동일계를 잘 안 뽑는다는 말이 많은데 동일계가 확실히 유리하겠죠? 라는 이제 우려 섞인 질문들도 좀 몇 개 받았어요. 일단 대답부터 하자면 이거는 진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비동일계를 그렇게까지 우대하지 않아요. 저 비동일계였고 제가 이번에 합격을 해서 합격자들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 물어봤는데 그냥 동일계 반, 비동일계 반? 그냥 거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경영학과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친구가 그 중어중문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 친구는 면접 때 중국어를 물어봤대요. 언어는 그 언어를 알아야 적응할 수 있으니까 그 언어를 전공한 사람을 뽑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경영, 경제, 아니면 뭐 영문?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그냥 와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과들은 굳이 동일계를 안 보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경영은 안 봅니다. 전적대 많이 보는 것 같나요? 이 질문도 진짜 많았어요. 전적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번 합격자분들 봤을 때 대부분 전적대가 높았어요. 근데 그치만 전적대를 가지고 뽑았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적대 영향이 있기는 하다. 일 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그냥 영어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매년 달라져요. 매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준이. 근데 제가 시험을 본 연도는 그랬다. 근데 바뀔 수 있다. 왜냐면 예전에는 뭐 동일계 진짜 많이 선호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 말에 영향을 많이 받지 마시고 저는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제가 여기서 전적대 영향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봤는데 결과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성균관대 시험 볼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진짜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와, 나 좀 잘 본 것 같은데? 이러면 떨어지고 나 진짜 망한 것 같다 하면 붙는 게 성대 시험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전 두 번째 시험에서 좀 느끼기는 했어요. 너무 술술술 풀리면 그건 진짜 의심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문제 출제자님의 덫에 그냥 살살살 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안 풀리고 두 개가 너무 헷갈린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헷갈릴 때 정확한 답을 이제 찍어내면 붙는 건데 그건 이제 기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틀려도 보고 내가 틀렸을 때 왜 이걸 선택했고 답은 왜 이건가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해보시고 하시다 보면 실제 시험 가셔가지고 진짜 잘 골라내실 수 있거든요. 경험자 입장에서 편입 현명하게 하는 법. 저는
일주일에 한 번에 꼭 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요일이나 토요일로 본인이 휴일을 하나 정해놓고 그때는 일주일 동안 계획했는데 못했던 것들만 하고 쉬는 걸로. 저 같은 경우에는 편입도 수능이랑 비슷한 줄 알고 진짜 12시간, 13시간씩 막 열심히 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만하라고, 편입은 고시가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너가 하지 않아도 된다. 컨디션 관리를 해라. 제가 그 말 듣지 않았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한 끝에 그 뇌혈류 장애와 자율신경 이상 판정까지 받았었는데 말만 거창하지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긴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치료하려면 그냥 공부를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부를 그만해요? 난 당장 시험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또 안 될까봐. 이미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했지만 안 됐던 기억들이 너무 컸다 보니까 불안해져서 이제 최선을 다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좀 해가 됐던 것 같아요.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편입은. 그래서 막 학원 다니면서도 학원에서 매주 막 주는 문제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조금 풀더라도 그 풀었을 때 틀린 게 왜 틀렸는지를 스스로 찾아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점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힘들었던 거는 멘탈 관리였습니다. 솔직히 공부하는 거는 그냥 했어요. 제 성격이 원래 공부 자체를 할 때 그냥 해야 된다 해서 하는 성격이라 크게 공부 자체가 막 너무 힘들진 않았고 오히려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하루 종일 공부하니까 좀 편했던 것도 있었고 조금 우울에 빠지기 뻔한 적은 있지만 그냥 잘 극복해서 했는데 멘탈이 진짜 힘들었어요. 언제가 힘들었냐면 12월인가? 11월인가? 이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편입 티오가 나왔을 때부터 진짜 많이 흔들렸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영문과를 첫 해에 썼었거든요. 근데 한양대 영문과를 1명 뽑았고 성균관대 영문과를 3명, 서강대 영문과를 2명인가 뽑았어요. 그걸 보고 그냥 멘탈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편입을 그래도 3월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학교도 병행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11월에 이제 TO라는 게 나와서 하는 말이 야 우리는 2명, 1명, 3명 이렇게 뽑을 거야 라는 게 진짜 그냥 멘탈을 부셨던 것 같아요. 난 전국 21등을 한 것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국 3등을 해야 되네? 그래서 그때가 진짜 힘들었고 전 사실 학원에서 좀 저를 많이 밀어줬어요. 왜냐면 모의고사 등수도 높고 전적대도 높은 편이었고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잘 갈 줄 알았어요. 진짜 몇 관왕은 기본 할 줄 알았고 선생님들도 너는 진짜 서성아 다 붙을 거면 어디 갈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도 되게 끝까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어서 진짜 잘 갈 줄 알았거든요. 서성안을 결론적으로 다 떨어질 줄도 몰랐고 제가 결국 1차 때 최종적으로 외대 시립대 이렇게 2개 붙었는데 더 붙을 줄 알았어요. 전 다 붙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서성안이 중경외시 골라서 갈 걸 생각했고 인강 장학금 5개 이상 붙으면 2배 환급해주는 거 그것도 받을 줄 알았어요. 떨어졌을 때도 진짜 멘탈 많이 흔들렸고 왜냐면 떨어진 걸 알고도 다음 시험을 봐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1차 떨어졌을 때 난 학원을 갔는데 누군 또 붙어서 이제 자소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도 진짜 많이 흔들렸고 그냥 다 힘들었네요. 얘기하고 보니까 이제 편입 Q&A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더 궁금한 점, 또 학교 생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유행이던데 모두 몸 관리 잘 하시고 저도 감기가 사실 걸려가지고 오늘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오거든요. 하여튼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